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공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미중 고위급 인사가 회동할 예정인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전황부터 짚어보죠. 러시아군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그동안에는 이제 수도 키이우 인근 북동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서부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서부 야보리우의 군사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공격해 외국 용병 18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3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관광지로 유명한 남부 오데사는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세 방향에서 공격해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이우 서북쪽 이르핀이라는 곳에서는 미국 취재진이 탄 차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공격으로 전직 뉴욕타임스 영상기자 1명이 숨지고 다른 미국인 기자와 우크라이나인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런데 서방에서는 러시아 측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동안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해왔고 밤사이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실험을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가 생화학 작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웃나라 폴란드의 얀제이 두다 대통령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를 쏠지 모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생화학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서방 국가의 정보망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한 뒤에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 국가로 돌리는 작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서방 정보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포착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양측의 다음 협상은요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협상이 현지 시간 14일 오후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화상회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 7일 열린 3차 대면 협상 이후로도 화상으로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지만 회담 의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이탈리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보죠. 네, 오늘 우리 시간은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간 14일 로마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양국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이라면서 두 나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내와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서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번에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중미 양국 정상의 화상회담에서 합의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회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침공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채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서방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회담에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양측 간의 신경전이 예상이 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소식 하나 알아보죠. 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확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공개한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며칠간 목이 아픈 것 외에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는데 부인 미셸 여사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 크론 변이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새 변이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달간 보고된 사례가 50건 미만에 불과하고 또 오미크론과 많은 부분에서 닮았기 때문에 기존 항체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군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